안녕하세요. 수학삼촌입니다. 요즘 저의 동영상 일반고를 선택할 때 절대로 망하지 않는 법이라는 동영상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의 후속편들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의 첫 동영상은 바로 성공 마케팅이 사기인 이유입니다. 저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올라가면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 버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라고 말하는 걸 듣고 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차근차근 잘 따라해 보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정주영 회장처럼 현대라는 큰 회사를 만든 정주영 회장처럼 그거 못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무대뽀와 같은 조전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어떤 종합적인 요소들의 집합체에 불과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내가 멋있었던 이유 또는 내가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 그것을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즉 기억의 파편이라는 겁니다. 그 흩어진 기억의 파편들만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직접 그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한 당사자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거라 더 안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은요, 사람들이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그것이 맛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성공이라는 말 자체, 그리고 그 결과, 성공이라는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어떤 좋은 느낌?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것을 마케팅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만들었을 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점에 가시면은요, 동경대생들의 노트, 비법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굉장히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스터디 코드라는 게 있죠. 네, 그런 어떤 영상 공부를 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 스터디 코드 조나모 대표님이 공대 출신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공학 엔지니어답게 서울대 3천 몇백, 3,200 몇 명의 그 서울대생들의 공부법을 정확히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세요. 동경대생의 수학 노트 비법, 수학 노트가 아니죠. 그것은 노트 비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그 동경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의 그 노트를 만드는 비법을 모으고 모아서 책으로 낸 거예요. 네, 책에 노트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의 어떤 맹점이 뭐냐면 이건 역시도 성공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조사를 할 때 질문을 다 정해놓잖아요.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다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돌아온 그 답변만을 가지고 논리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온 그 학생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한 이유 말고도 더 많은 이유가 그 학생이 서울대에 오게 된 어떠한 수많은 결과를 만든 요소가 됐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한 것만 정리해가지고 제가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서울대생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형한테, 전교 10등 형한테, 형 누나, 오빠 누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잘한 사람들한테만 물어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억력이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위주로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성공하기 위해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마케팅에 많이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렇죠?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요.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지만 실패한 사람을 따라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실패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그거 듣고 나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죠? 네. 실패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공보다 훨씬 더 보장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예요. 실패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듣기가 어려워요. 듣기가 어려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야, 너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이 7등급 맞았는데 그 비법이 뭐야? 라고 누가 물어봅니까? 실패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들을 수가 없어. 거꾸로 내가 실패를 했다고 칩시다. 누가 나한테 실패한 이유를 물었어.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내가 막 실패한 상황이라 기분이 정말 안 좋은 상태인데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것이 다음 얘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실패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냐.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실패담을 듣는 것이 성공담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고. 훨씬 더 좋은 얘기입니다. 왜? 실패담을요, 덤덤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이미 그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 그것을 극복한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그 실패의 늪에서 그 실패의 감정이나 그 결과가 가져다준 그 쓰라린 아픔,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야, 나 실패했다. 가까이 오지 마. 너 죽어 아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실패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그때 내가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실패했던 것 같아. 라고 내가 실패했던 경험담을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이미 그 실패를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극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사람이 들려주는 그 다음의 성공담은 여러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단기간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어떤 그 성공학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실패를 밟고 일어서 그런 현명한 사람과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확실한 실패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찾아다니세요. 차라리. 네. 그러니까 전교 1등 형한테도 물론 배울 게 있긴 있지만 전교 400명 중에 352등, 389등 이런 학생들, 형들, 누나들한테도 분명히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그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한테서 반짝반짝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조차 없어. 그래서 그런 수준 낮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고 삶을 살다 보면요, 모든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 보면 진짜 더럽게 짜증나죠. 막 그래프 갑자기 나오고 도표 나오고 수학 문제, 웬만한 수학 문제보다 더 어이없는 공식이 막 나옵니다. 너무 열받죠?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인이 됐을 때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와요.
한 방에 짠 하고 끝내는 게 없습니다. 이쪽을 좀 빵 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저쪽이 터져.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저쪽만 또 터지는 게 아니라 저쪽 옆에 있는 저쪽 부분도 영향을 미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이에요. 현실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한두 개의 변수만 제압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절대로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의 경험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덤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을 곁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은 실패를 피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말도 멋있게 해요. 어떻게 성공하셨겠습니까? 막 그러면은 막 쓸데없이 자기 자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셔서 이러한 걸 시작하게 됐고, 또 그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시다가 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대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성공이 내가 먼저 무언가 계획해서 그것을 쟁취함으로써 내가 열매를 따듯이 따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현명하고 멋진 성공을 한 사람들은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다 보니라는 말은 뭐냐면요, 누가 들어도 논리의 개연성이 앞뒤가 맞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번 제 친구한테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너 부동산에 왜 이렇게 갑자기 고수가 됐냐 그랬더니, 우연히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동네가 있어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들 중에 새로 짓는 것 중에 우연히 하나를 샀다. 원래는 주식을 많이 하고 있었으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주식을 다 팔고 돈이 없으니까 그걸 사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나는 빚을 10억 정도 지고 있고 아파트는 세 채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이전에요. 저렇게 생각했으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되네. 와 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논리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렇게 극복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걸 들을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실패 마케팅이라는 건 없죠. 뭐 실패하도록 마케팅을 하는 데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어떤 실패담을 듣는데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보는 것이 아주 우리 삶을 길게 봤을 때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거 주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을 크게 벌으려고 하지 말고 10번의 실패를 피하려고 노력해라는 얘기인데요. 뭐 하나로 뒤집고 나중에 뭐 하나로 어떻게 되고 뭐 하나만 뭐 잘하면 뭐가 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고등학교 3년을 보내시기에는 정말로 변수도 많고 내 맘대로 되지 않은 일투성이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한 번의 무엇으로, 한 번의 정시 무슨 원서로, 무슨 전형으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요, 사람이 지나친 행운은요 사람에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자기 일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하찮아져요.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이 학생들도 꼭 그렇게 어디든 뭐 누가 잘했대더라, 누가 어떻게 했대더라 이렇게 되면 유리한가요? 그렇게 그런 것만 묻지 마시고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고민을. 제 영상에 나와 있잖아요. 고등학교 고를 때 최소한 거리, 뭐 교복, 뭐 위치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 거 하나라도 내가 다 말려도 난 이게 좋아서 진짜 여기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정말로 좋은 면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제는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 이외에, 고등학교 공부 이외에도 꼭 어떤 성공에만 귀 기울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왜 실패했는지도 덤덤하게 예의를 갖춰서 물어봐서 그것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큰 도움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